색다르고 재미있는 음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음악의 또 다른 이야기를 향해 달려볼까요?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MTX. 반갑습니다. MTX의 승무원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영입니다. 민영씨, 내일이면 시험이 끝난 후 첫 주말이에요. 네, 중간고사 때문에 너무 지쳤는데 내일은 주말이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도록 신나게 놀아야겠어요. 선영씨는 시험도 끝났는데 뭐 하고 싶은 일 없어요? 글쎄요. 사실 예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20살이 벌써 끝나가는데 아직 클럽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시험 스트레스도 풀 겸 클럽에 가서 격렬하게 춤을 추고 싶네요. 선영씨 평소 춤 실력만 봐도 클럽에서 아주 재밌게 놀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사실 지난 여름 무한도전 가요제에서 박명수가 디제잉하는 EDM을 들어봤거든요. 너무 흥겨워서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랬군요. 그렇다면 EDM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홍대 클럽에 가면 선영씨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겠군요. 출발해볼까요? 오늘 MTX의 종착지가 홍대 클럽인가요? 너무 기대돼요. 그렇다면 얼른 떠나봅시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레드포의 뉴땡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MTX가 곧 출발합니다. 와, 여기가 오늘의 종착지인 홍대 클럽이군요. 클럽에 처음 와본 소감이 어때요, 선영씨? 두근두근거려요. 어둡지만 화려한 레이저 조명이 빛나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소리도 아주 커서 EDM 속으로 빠져들 것만 같은걸요. 많은 클러버들이 선영씨가 느낀 자유로움과 음악의 흥겨움 때문에 클럽을 찾나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 노래도 EDM인가요? 시끄러운 기계음보다는 트럼펫 같은 소리도 나고 리듬이 일정해서 가벼운 어깨춤과 어울리는 노래 같은데. 이 노래는 요란다 비쿨과 디컵이 부른 We No Speak Americano예요. 2010년 이 노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에서도 EDM이 유행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시끄럽고 쾅쾅 뛰는 듯한 노래만이 EDM이 아니군요. EDM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EDM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의 줄임말로 신디사이저와 시퀀서를 사용하는 클럽이나 엔터테인먼트 장에서 사람들을 뛰게 만드는 목적을 가진 음악이랍니다. 그럼 EDM을 해석해서 쉽게 말하면 전자음악을 통해 춤을 추게 하는 노래군요. 맞아요. 1948년 프랑스 작곡가 겸 엔지니어 피에르 셔퍼러가 처음으로 소개한 전자음악은 새로운 음악어법을 찾던 작곡가들의 의도와 전자기기의 발전이 자연스럽게 결합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엔지니어가 EDM을 처음 만들었다고요? 신기하네요. 엔지니어들만 다루는 단순한 전자기기로 음악을 만들다니. 당시 음악계에서 보기에는 아주 파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새로운 음향의 추구라는 목적을 넘어서 음악의 소음으로서의 확장, 공간 개념의 도입, 작곡가와 연주자 구분의 모호함, 그리고 새로운 형태인 그래픽 기법까지 아주 다양하고 신선한 방법들이 전자음악의 등장을 더욱 빛나게 했죠. 기존의 음악과는 다른 소음 같은 사운드, DJ 방식, 클럽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낸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픽 기법은 뭔가요? 기법이란 음악을 적는 방법을 의미하는데요. 흔히 피아노 연주를 할 때는 5선보를 쓰죠. 이와 다르게 EDM의 기법은 뮤직 애니메이션 머신을 이용해 연주되는 음의 느낌, 색채감, 타이밍, 강약의 대비 등이 그래픽 패턴으로 움직이는 악보랍니다. 오락실에 가면 있는 DDR 게임기와 비슷한 방법이네요. 음악의 느낌을 잘 살리는 기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러한 그래픽 기법을 통해 여러 종류의 EDM이 만들어지는 거죠. EDM에도 종류가 있다고요? 클럽 파티나 축제에서 들을 수 있는 EDM은 다 비슷하게 들리던데. EDM에는 크게 나눠도 무려 11개의 종류가 있답니다. 대표적으로 힙합이 속한 브레이크 비트, 테크노 등이 있죠. 힙합은 지난번 뉴욕 할렘 가역을 여행해봐서 잘 알고 있죠. 랩, 디제잉, 그래피티 등의 요소를 갖춘 사회를 향한 목소리가 담긴 음악 장르잖아요. 그렇다면 테크노는 뭔가요? 테크노는 신시사이저로 디자인한 음을 중심으로
4분의 4박자로 구성되는 기계음이 반복되는 음악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이정현이 테크노 여전사라 불리며 이 장르를 대중화시켰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테크노가 EDM의 한 종류였군요. 어렸을 때 이정현의 와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머리를 왼쪽, 오른쪽 흔들면서 췄던 테크노 춤이 생각나네요. 선영씨 지금의 춤 실력이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거군요. 그런가 봐요. 어머, 클럽에서 신나게 EDM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EDM의 새로운 점을 알게 된 신나는 시간이었죠. 노래 듣고 입으로 출발할게요. 체인스모커스의 셀피. But first, let me take a selfie. Let me take a selfie.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 음악과 관련된 이슈를 뉴스를 통해 들여다봐요. 출발할 준비가 됐나요? MTX 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금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기는 음악과 춤, 클럽에서의 자유분방한 사교를 클럽 문화라고 하죠. 청년 하이 문화의 범주로 이해되는 이 클럽 문화가 점점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클럽 문화는 DJ와 힙합 아티스트가 분위기를 돋우고 맥주나 칵테일을 마시며 즐기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특히 홍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클럽 문화는 마약, 성범죄를 비롯한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예전과는 다른 퇴색된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의 감성과 패기가 가득했던 장소가 변질된 것만 같아 많이 안타깝네요. 요즘은 클럽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다소 부정적이고 저급한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잖아요. 주한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결합하면서 댄스클럽이 성황을 이루던 지난 90년대 후 일부 클럽에서의 환각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점차 각종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클럽 문화에 대해 다시금 살펴볼 필요성이 보입니다. 이상 다우 뉴스 이선영입니다. 초기의 클럽 문화와 다르게 지금의 일부 클럽들은 선정적인 옷차림과 댄스, 마약과 같은 각종 범죄가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죠. 맞아요. 부모님께 들었는데 90년대 댄스 음악은 고고장처럼 신나는 춤을 추며 청춘들의 활기를 대변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또 라이브 클럽은 DJ가 신청곡을 받으며 감수성을 일깨우던 곳이라는데 요즘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댄스클럽은 유흥만이 강조된 곳이 돼버렸죠. 선영씨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럽이 장르를 초월한 음악과 춤이 있는 축제로 여겨졌을 당시에는 클럽데이도 있었죠. 클럽데이라면 발렌타인데이나 할로윈데이 같은 기념일인가요? 비슷한데요. 2001년부터 시작한 클럽데이는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이면 클럽얼 사몬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몇 개의 클럽이 뭉침으로써 시작했어요. 티켓 하나면 그 클럽들을 다 돌아가며 놀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좋은 날이네요.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면 밤새도록 재미있게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클럽데이는 2011년을 이후로 잠정 중단되었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대중화, 상업화라는 양적인 성장은 가져왔지만 홍대 앞만이 가질 수 있는 창조적인 재생산 구조를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죠. 지나친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 것이군요. 상업화되면서 클럽의 규모는 점점 커졌지만 클럽 내부의 문제 역시 커져버렸네요. 맞습니다. 특히 부비부비로 대변되는 선정성 논란은 초창기 클럽이 가졌던 커뮤니티적 성격이 유흥으로 변질됐다는 것을 보여주죠. 클럽데이가 10년 동안이나 꾸준히 성장하다가 점점 퇴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이 술 마시면서 선정적인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 아닌 음악으로 소통하는 젊음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선영 씨 말이 맞아요. 단순한 유흥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화가 아닌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고 트렌드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상업화보다는 음악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일부 대형 클럽의 지나친 호객행위나 영업 위주의 활동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저도 홍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클럽 앞을 지나가니 자꾸 들어오라며 잡아 끌고 따라오면서 말을 걸어서 무척 싫었어요. 이런 점을 보완해서 홍대 클럽 문화를 다시금 가꾸어 가면 좋겠네요. 클럽이라는 성격과 역할을 재조명하고 동시에 다른 문화예술 주체들과 교감하는 네트워크가 살아나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클럽데이가 재정비하여 4년 만에 재탄생한 것이 올해 여름부터 시작한 클럽 투어랍니다. 정말요? 홍대만의 음악축제가 다시 되살아나서 기쁘네요. 우리가 방금 말한 보완점들을 다 갖춰서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EDM 음악이 울려 퍼지는 클럽이 조금 더 건강한 음악성을 띤 곳이 되었으면 하네요. 승객 여러분께서는 시드니 샘슨의 리버사이드를 들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색다른 주제로 순위를 매겨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노래가 1위일까요? 열차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MTX 열차 카페. 선영씨, 바바나나 이게 뭔지 알아요? 네, 민영씨 그게 뭐예요? 방금 굉장히 웃겼어요. 이거 애니메이션 미니언즈의 대표곡이잖아요. 소녀시대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를 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곡이라고요. 선영씨는 좋아하는 영화 음악 없어요? 저는 건축학개론 OST인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을 좋아해요. 제 첫사랑이 생각나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순위 주제가 한국인이 사랑한 영화 음악이거든요. 정말요? 제가 좋아하는 기억의 습작도 3위 안에 들었나요? 아쉽게도 그 노래는 24위랍니다. 3위는 뭘까요? 글쎄요. 민영씨가 좋아하는 미니언즈 노래인가요? 3위는 1990년에 개봉한 사랑과 영혼 OST 언체인지 멜로디입니다. 아, 데미 무어와 패트릭 스웨이지가 같이 백허그를 하며 도자기를 빚는 장면에 나오는 노래잖아요. 로맨틱한 씬에 어울리는 노래죠. 2위는 뭔가요? 2위는 타이타닉의 OST My Heart Will Go On입니다. 두 주인공이 배에서 두 팔을 벌리는 명장면에 삽입된 곡이죠. 와, 그 장면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따라해보고 싶네요. 그건 다음에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직접 해보면 되겠네요. 선영씨, 그럼 1위는 뭘까요? 글쎄요. 영화 음악 중에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1위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도레미입니다. 무려 50년이 지난 영화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화 음악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 있는 노래죠. 푸른 들판에서 도레미송을 부르던 장면이 생각나요. 저는 미니언즈 OST가 없어서 너무 아쉽네요. 그렇다면 오늘은 한국인이 사랑한 영화 음악을 대신해 민영씨가 사랑하는 영화 음악 미니언즈의 OST 멜로우 옐로우를 들어볼까요? They call me mellow yellow, quite rightly. They call me mellow yellow, quite rightly. They call me mellow yellow.
오늘의 종착지 홍대클럽역에선 음악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EDM의 유래와 종류, 클럽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승객 여러분,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다음 여행에는 더욱 즐거운 음악으로 떠나봅시다. 지금까지 송출의 유니언 PD, 기술의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뮤직트레인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